안녕하세요. 에이페오션 대표 정종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하철 연신대역에 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이 이곳 연신대역에서 도보 5분 거리 내에 있는 초역세권 물건입니다. 이 연신대역은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교통 호재가 있는데 GTX A라인의 개통역입니다. GTX A라인은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그리고 서울역에서 수서역까지,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3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중 이미 2개 구간은 개통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가 완전 개통된다면 이곳 연신대역은 충분히 지가 상승도 기대해볼 만한 아주 우수한 위치에 있는 물건입니다. 이처럼 연신대역과 같은 초역세권 다중주택 물건은 임차인 수요가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공실 없이 최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우수한 물건입니다.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은 13기 호실과 20여 평대의 주인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실 없이 임차인 꽉 채운다면 월 800만 원 이상 기대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물건입니다. 자, 오늘은 물건지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는 거 대출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시중은행에서 경락자금을 취급할 수 없는 이유가 경매 물건은 여러 가지 권리 분석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세심히 따져봐야 되는데 권리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 물건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 그런 특정 지점만이 경락자금을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소득금액증명원이에요. 본인이 소득금액증명원 준비 없이 특히 정년 후에 다가구 주택 등 낙찰 받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대출이 불가능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퇴직하기 전에 충분한 소득금액 증명원을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년 맞기 전에 충분한 소득금액이 될 때 다가구 주택 등 이런 수익형 물건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락자금을 받을 때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제1금융권 또는 제2금융권을 통한 근저당 설정, 그리고 신탁대출, 이 2가지 방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1금융권은 대출이 안 나오고요. 제2금융권, 즉 농협이라든가 신협, 새마을을 통해서 근저당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때 기본적으로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되는 그런 방빼기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나오는 대출은 적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신탁대출의 경우, 이 경우는 방빼기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다중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감정가의 80% 또는 낙찰 가격의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대출의 경우 지렛대 효과를 이용해서 작은 돈으로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락자금 충분히 숙지하시고 오늘의 경매 물건 보러 가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저희 물건지는 지하철 연신내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 내에 있는데 바로 지하철 나오자마자 이렇게 연서시장이 바로 눈에 보입니다. 여기는 참 특이하게도 이렇게 메인 도로변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임차인들 이 시장 통해서 편리한 어떤 생활 물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먹거리, 그다음 식당 충분히 그런 공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임차인도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입니다. 본 물건의 사건 기본 내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57,803번입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314-15번지입니다. 감정 가격은 21억 4,124만 8,500원입니다. 본건은 현재 1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80%인 17억 1,299만 9천원에 시작됩니다. 따라서 입찰 보증금은 최저 입찰가의 10%인 1억 7,129만 9,9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토지 면적 51.1평, 건물 면적 93.7평, 제시의 건물은 없습니다. 본건은 경인 북부 수협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입찰일은 2025년도 3월 11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등기부 등본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2019년 6월 24일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19년 7월 2일 MNS 대부의 근저당권입니다. 등기부에는 근저당권 1건,
가압류 3건, 임차권 3건, 질권 1건. 따라서 등기부상의 총 채무액은 24억 원 정도이나 질권을 제외한 실제 채권 총액은 13억 4천만 원대입니다. 본권을 낙찰받았을 때 등기부상 인수되는 법적인 권리는 없으며 낙찰 시 모든 근저당권은 말소가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권의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건폐율은 59.77%, 용적률 134.91%입니다. 건물의 구성도는 지층 다중주택 원룸 4개호, 1층 다중주택 원룸 4개호, 2층 다중주택 원룸 4개호, 3층 다중주택, 공무사 1개호실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원룸 1개호실과 3룸 주인세대 1개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층의 경우 공부와 현황이 다르나 유방 건축물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호실수는 총 14개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5개 2대이며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층별 구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하 1층 22.61평 원룸 4개호실, 1층 22.61평 원룸 4개호실, 2층 22.61평 원룸 4개호실, 3층 22.71평 원룸 1개호실, 3룸 1개호실로 구성되어 있어 총 14개호실입니다. 호실별 전용 면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지하 1층에서 1층, 2층 모두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1호 라인 6.4평, 2호 라인 6.8평, 3호 라인 6.8평, 4호 라인 6.4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은 1호 라인 6.4평, 2호 라인 20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룸 13개호실, 3룸 1개호실, 총 14개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말소 기준권리는 2019년 7월 2일 경인 북부수협의 근저당권입니다. 말소 기준권리보다 빠른 대항력 있는 선수 임차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임차인의 보증금 등은 전혀 없습니다. 공실 여부를 확인해 봤더니 14개호실 중 103호 1개호실만 공실로 추정이 됩니다.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되는 세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건의 말소 기준권리인 2019년 7월 2일 기준 서울시의 경우 1억 1천만 원 이하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되는 세대는 총 6가구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 외부 모습 및 내부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외부를 먼저 보겠는데 여기는 3층 건물이에요. 지하 1층과 1, 2, 3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건물 좌우에 구옥들이 있어서 이 건물 좀 생뚱맞게 신축 건물 딱 들어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향후에 좌우가 개발이 된다라면 이 건물은 좀 더 가치가 높아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보고 계시는 화면 현관이고요. 현관은 금빛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세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은 창문이 좀 높게 올라와 있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자연 채광도 들어올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건물 장점 부분은 가운데 현관 윗부분에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건물 전체 내부로 자연 채광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장점으로 보입니다. 바로 현관 앞에 주차 공간 2대를 들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고요. 자, 건물 우측 보겠습니다. 건물 우측에 도시가스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단전된 세대가 보이네요. 지하 1층에 B01호 즉 101호가 공급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103호 총 좀 2개가 공급 제한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쌀쌀한 날씨인데 도시가스가 공급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는 거주하지 않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건물 뒷부분에 와보니 실외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그 건물 뒤편에 다른 건물이 있어서 약간 막힌 부분은 있는데 다만 동간 거리가 약간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햇빛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건물 외부에서 봤을 때 한 가지 특색이 보이는데 호실별로 외부에 거치대가 있어요. 이 거치대 통해서 에어컨 실외기를 놓을 수도 있고 요즘 화초 키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충분히 여기에 외부에 화분들도 다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거치대가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건물 좌측도 한번 볼까요? 이 건물의 특징이 전면부, 우측면부, 좌측면부 이 3개 측면부가 모두 다 뚫려 있어서 각 호실별로 자연 채광 또는 바깥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건물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물 들어오자마자 좌측에 CCTV가 동작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제 모습도 보이죠?
우측면에 우편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편물들은 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우편함 위에 전기 계량기 함이 있는데 혹시 단전된 세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총 14개월씩을 가지고 있는데 전기 계량기 하나가 철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B02호가 철거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전기가 공급되고 있어서 혹시 여기 임차인이에요? 여기 살고 계신 분이에요? 뭐 좀 여쭤봐도 돼요? 이 집에 혹시 뭐 건물 뭐 파손이라든가 실내 누수라든가 그런 게 혹시 있나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럼 혹시 여기 빌트인 되어 있는 어떤 제품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세탁기라든가 그런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세탁기, 전자레인지, 냉장고, 옷장.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연신내역에서 바로 불과 5분 거리 내에 있는데 여기 사시는 임차 입장에서는 이 건물이 매력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어요? 조용하고. 연신내역 교통이 편하고 두 번째 시장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뭐 생활하는 뭐 물품 사고 하는데 좋고 그다음에 먹거리 시장도 충분히 발달되어 있고 네 번째 장점이 조용하다 그런 부분이 있네요. 이 층간소음 같은 것은 층간소음도 없는 편이네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촬영 중간에 갑자기 임차인분이 오셔서 잠깐 몇 마디 나눠봤어요. 그다음에 여기가 여러 가지 교통적인 측면, 그 다음에 시장이 있기 때문에 생활용품이라든가 먹거리 그리고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또 여기가 굉장히 조용하다는 여러 가지 장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1층은 보시면 알겠지만 반계단 위에 1층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 층고가 조금 높게 올라와 있다는 뜻이겠죠. 1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1층입니다. 1층은 표시는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01호에 204호까지 총 4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을 살펴보겠습니다. 1호 라인은 6.4평, 2호 라인 6.8평, 3호 라인 6.8평, 4호 라인 6.4평 이렇게 6평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구조는 1.5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물건이 매력적인 이유가 다 13개 호실이 1.5룸으로 되어 있는데 1.5룸은 가장 젊은 직장인들 나홀로 즉 1인 가구가 선호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수도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수도 요금은 각 세대별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저희가 이제 1층과 2층 중간 계단참에 와 있는데 이 건물은 타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리석 느낌이 들게 약간은 어두운 느낌? 그렇지만 나름대로 뭐 세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에 계단참에 그 통유리가 1층에서 3층까지도 쭉 하나의 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부 햇빛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2층입니다. 2층은 301호에서 304호까지 총 4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고 전용 면적은 다 1층과 동일한데 1호 라인 6.4평, 2호 라인 6.8평, 3호 라인 6.8평, 4호 라인 6.4평입니다. 다만 한 가지 특징은 보통 다른 건물도 보면은 복도가 굉장히 넓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그 가운데 계단참 한 평 반 정도의 공간에 다 출입문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물 지을 때 건물 구조적인 측면에서 아주 알뜰하게 설계했습니다. 3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경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별도로 건물 청소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쓰레기들이 보이지는 않는데 계단에 먼지들이 좀 자욱히 쌓여 있는 게 보입니다. 당연히 이런 청소만 한다라면 뭐 건물은 아주 신축급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역시空창을 통해서 바람이 자연스럽게 건물 내부로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는 3층입니다. 3층은 402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년 면적을 살펴보면은 1호 라인의 경우 6.4평,
2호 라인 20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02호의 구조를 보면 약 20평으로 되어 있으며 3룸 구조와 화장실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번 옥상 올라가서 누수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계단참에 약간의 짐들이 보이고 옷장이 하나가 보이네요. 아마 이 옷장이 그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옷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옥상 누수 상태를 점검하고자 하는데 전혀 크랙한 거 없이 깔끔하게 방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 빠짐도 잘 되어 있고요. 다만 최근에 눈이 와서 좀 그 눈이 좀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저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가 북한산입니다. 서울의 명산이죠. 옥상에 올라와서 멀리 북한산을 보면서 피곤한 하루 일상 마치고 그 산을 보면서 여유를 찾는 그런 휴식 공간을 가지고 있네요. 여기에 평상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평상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외부 경치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 옥상에 슈레기가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슈레기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1층에서 쑥 옥상까지 올라왔는데 특별하게 누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 상태도 이 건물이 2019년 즉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전혀 미세한 크랙 하나 없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잘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보일러는 별도의 보일러실이 존재하지 않는 걸로 봐서 각 세대에 보일러실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하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하도 겨우 반 계단 정도 내려가는 곳으로 되어 있고 여기 호실도 보시면 알겠지만 101호에서 104호까지 총 4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록 여기는 지하라 하더라도 좀 높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하라는 느낌이 잘 안 드는 게 나오자마자 현관문이 보이거든요. 지하이기 때문에 크게 월세가 낮아진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 계단참이 있는데 계단참 그 안쪽 부분에 펌프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집안의 그런 수압을 좀 높이기 위해서 별도의 펌프실을 만들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 뭐니 해도 연신내역으로부터 도보 5분 거리 내에 있다는 걸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초역세권 하면 보통 10분 거리 내의 물건을 많이 추천을 제가 해드리는데 순식간에 올 수 있는 아주 근거리에 있다는 거, 그 부분이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점을 꼽을 수 있는 게 여기에는 1.5룸 형식으로 전용 면적 6평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1.5룸 같은 경우 나홀로 가족이 가장 선호하는 평형입니다. 따라서 임차인 맞추는데 전혀 공실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 본 건물은 주인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수는 401호인데 그 전용 면적 20평에 구조는 3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무려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주인세대에 거주하면서 본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찾는 분들, 이 물건이 그분들한테 딱 맞춤형 물건인 것 같습니다. 본 건물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을 꼽을 수 있는 게 본 건물은 2019년 산입니다. 이제 만 5년이 지난 건물입니다. 그런데 건물 외부 상태나 내부 상태를 다 점검해 봤는데 전혀 크랙한 부분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어서 시축급이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한번 여러 가지 고민했는데 단점이라는 것보다 조금 아쉬운 부분, 본 건물이 안에를 산뜻하게 좀 밝은 느낌이 드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으면 좋겠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아시겠지만 조금 어두운 느낌이 들어요. 자, 이 부분을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제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라면은 이제 5년이 지난 건물이다 보니까 안에 내부에 우리가 호실은 들어가 볼 수가 없는데 아마 생활상에 어떤 흔적이 있어서 향후 도배라든가 장판에 좀 신경 써야 될 세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물의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 건물은 1.5룸 6평대 총 13개와 20평대 3룸 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6평대 월세는 약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에서 6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실 없이 임차인 꽉 채운다라면 월 800에서 9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물건입니다.
저희 에이펙옥션은 부동산 경매 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평소에 시간이 없어 경매 공부를 할 수 없는 분, 그리고 경매가 어려워 왠지 경매로 투자하기가 망설여지시는 분, 그리고 믿고 신뢰할 만한 컨설팅 기업을 찾고 계시는 분, 저희 에이펙옥션에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좋은 물건, 좋은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